안녕하십니까? 제3회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 식물 분자 육종 사업단 우수기술 설명회에 발표를 하게 된 세종대학교 진중현입니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내건성, 내염성, 벼 신품종, 새찬미, 솔찬미, 새소 3개의 품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기회를 주신 식물분자육종사업단 또 후원해주신 농촌진흥청에게 감사드리며 또 이것을 주관하고 애를 써주시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기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본 기술의 개요와 또 기술의 특장점, 또 기술의 개발 단계 및 지적재산권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의 조건 또 약간의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은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고온 건조, 또 2020년 여름 풍수해 등 기후변화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봄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황을 보았을 때 특히 5월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그러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5월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그러한 나라들을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건기와 우기가 구별되는 열대 기후를 보았을 때 5월이 가장 덥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기후가 열대와 또 고온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오른쪽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2017년 특별히 고온 건조가 매우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2015년의 경우에 쌀 생산의 기준 150억, 300억 원 피해액이 추정된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의 이후에 2018년 계속적인 봄 가뭄과 고온 건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열대 지방에 적응하는 아세미의 고온 건조, 양분 흡수, 또 내염성을 강화시킨 벼 품종을 개발하고 그것을 출원하였고 그러한 것을 현재 경기도 농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과도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세미라고 하는 것은 MS11이라고 하는 필리핀 명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진흥청과 국제벼연구소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열대지방에서도 적절한 수량을 보이는 그러한 좋은 벼 품종이 되겠습니다. 인디카가 아닌 자포니카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미의 고온 건조, 양분 흡수 특성, 내염성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 분자육종 방법을 활용하였고요. 그것이 검증된 기후변화 대응 형질을 도입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품종과 또 형질, 분자 마커, 모본 패키지로 활용되어 추가 품종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특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술은 먼저 저항성 연관 유전자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기존 기후변화 대응 벼 품종은 전통 육종 기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준 다음 그것이 식물이 보이는 반응을 외관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유전적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선발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선발한 것이 후대에 더 많은 노력을 주어야 옳은 품종을 골라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표현형 위주 선발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증대되는데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에 연관된 유전자를 밝히고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품종을 모본으로 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표현형 스크리닝을 해야 하고 그것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원 품종의 기후변화 상황 한계 극복이 필요하게 되는데 원 품종인 아세미는 그 자체로도 비교적 좋은 품종입니다. 그러나 그 열대지방 일반 조건에서 양호한 수령과 초형을 보이는데도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건조, 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염해, 건조에 의한 토양 내 인산비료 불용화에 따른 인산비료 흡수능 등에 대해서 강한 적응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새참미, 솔참미, 새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우수성을 갖습니다. 먼저 저항성 연관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체계적인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또 형질을 분리한 다음 형질을 검증하고 후보 유전자를 활용하고 또 우수 모본 작성의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우수 형질은 최고 수준의 논문에서 복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검증된 것인데 특히 퍼프1은 포스퍼러스 업테이크 1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에 관계된 69개 유전자가 슈퍼진의 형태로 존재했고요. 인산 흡수와 관계된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pstol1이라는 유전자가 메이저 유전자임을 밝히고 그것을 네이처 본지에 2012년에 저를 포함한 연구자들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QTL 양적 형질 유전자 좌를 활용한 유전자 정보 기반이 되었을 때 저항성 연관 형질을 정확하게 디텍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러한 품종 개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질과 분자 마커, 우수 모본이 패키지로 활용될 수 있는데 분자 유전학적 방법으로 스트레스 형질 연관 유전자 및 연관 분자 마커를 활용하여 특정적인 환경에서 유전자 기능과 유전력 정보 활용, 높은 확률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여 우수 모본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품종뿐만 아니라 이 품종이 다른 품종을 개발하는 우수한 모본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세미를 배경으로 하였지만 그 이외에도 이 형질들을 다른 우수한 품종에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 품종의 활용 범위 한계 및 기후변화 상황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 인디카 유래 형질을 함유한 모본을 개량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모본 및 품종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이 새참미와 솔참미와 새소가 되겠습니다. 인디카와 자포니카를 교배하게 되면 불임이 생기게 되어 이것을 추가적인 자포니카 품종의 계속적인 개발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불임이 없이 임실률과 또 수량성인 또 품질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모본이 있어야지만 추가 품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건조, 인산비료 흡수, 염해 저항성을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존의 인디카 범위에서만 열대지방 유래 인디카 품종 범위에서만 존재했던 그러한 형질의 활용성을 자포니카 온대성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단계 및 지적재산권 현황을 설명드리면 새참미와 솔참미와 새소 모두 국내 품종 출원되어 실증 평가 2년차를 마친 상태이며 심사 완결은 2021년 초로 예상됩니다. 품종권자는 새참미와 솔참미의 경우에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경기도지사가 각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소는 세종대학교 산하성당 100%를 소유하고 있고요. 발명자는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의 진중현 외 한재혁, 신나연이 있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최병렬 외 다수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엘버타 소재의 곡물 생산 기업 A와 기술 이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모 바이오 필름 생산 기업과도 연결하여 이것이 간척지나 광역 재배, 직파 재배 등 기후변화 상황에 노출되어 이 형질들이 특별히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 중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조가 퇴조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이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고려한 생략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또 식량 안보가 키워드가 됐는데 이런 면 때문에 로컬 생산성이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재앙으로 불려질 정도로 잦은 상황이 되었으며 이제 매년 여러 가지 형태의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병역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식량 생산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자재가 수입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결국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산질 비료 같은 경우 인산 재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병 문제 또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식량 안보 이런 농자재 분야 이런 분야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활용 범위를 보자면 새찬미는 고온 적응, 인산 이용 효율 증대, 직파 재배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찬미는 아세미의 퍼프1이라는 포스포러스 업테이크 유전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찬미는 미질과 건조, 직파 재배에 활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찬미는 드라우트, 건조 형질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에 강한 형질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소는 간척지 적응, 내염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세소는 셀리너티 톨러런스에 관계된 염해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살톨이라는 그런 형질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활용 형태로서는 품종, 또 품종의 이 품종 자체뿐 아니라 육종을 위한 우수 모본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에게 기술 이전을 할 경우 먼저 품종을 직접 활용하여 생산할 경우에는 품종 등록 비용을 선지급하고 세종대학교 산당과 협의를 하는 형태입니다. 종자 구입비 및 로열티 정도에서 아마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본으로 활용하여 신품종을 육종할 경우에는 발명자인 저와 협의한 후에 원종자를 분양을 받고 신품종 육성 시에 공동 출원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비농업기업인 바이오 연구 개발업 같은 경우와 함께 기술 이전을 할 경우에는 형질특이적 분자 마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카스파 마커처럼 또는 새로운 스님 마커 또는 리컨비네이션 마커를 개발할 경우에 그것은 또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식물체 원종자 활용 시 논문 사사를 하고 협력 연구를 할 것을 기술 이전의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 수출용으로 산당과 협의하게 되고 종자 구입비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퍼프1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프1은 인산 흡수에 관련하여 모든 작물 중 세계 최초로 기능이 구명된 것인데, 세계 최초로 그 인산을 포함한 중요한 비료 요소 중 그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게 되는 그러한 형질 중에서 가장 먼저 그 기능이 구명된 메이저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011년에 플랜트 피지올로지 그리고 2012년에 네이처에 발표되어 많은 호평을 얻었습니다. 2014년에 필리핀 그리고 2016년에는 한국에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품종에 도입을 해서 고온 건조 조건에서 조기 활착이 우수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미벼, 다산벼, 운광벼, MS11 아셈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피복 재배를 해서 또 마찬가지로 초기에 매우 우수한 형질을 볼 수가 있는데 더 분호수도 많고요. 더 잘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퍼프1이 아세미에 도입된 것을 세찬미와 세비 이 두 개로 만들었는데 세비는 세찬미와 동일한 조합이고요. 자매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온 등숙이 우수하다고 보였는데 2020년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찬미와 세비는 왜 고온 건조에 강했는지 아직 그 기능을 완벽하게 설명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인산 비료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또 인산 비료를 잘 활용하면서 초기에 이렇게 우수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어떤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식물 특허 있는 상태입니다. 기능 특허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세찬미와 세비는 퍼프1이 도입된 아세미, 또 고온 건조에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세미와 세비를 비교해 보면 아세미는 고온 건조 이후 이렇게 거의 비립인데 세비는 다 등숙이 되어 충실한 이삭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에 아세미와 세비를 비교해 보았는데 일반 조건에서 임실률이 각각 87과 76, 97과 82로서 거의 유사한데 고온 건조의 조건에서 보면은 임실률이 아세미는 15, 그런데 세비는 50. 2019년에는 아세미는 19, 세비는 42로서 약 3배 정도의 그 임실률을 보이고 마찬가지로 수량도 개체당 수량도 3에서 9, 4에서 7로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고온이 매일매일 최대 고온이 6월 심었을 때부터 그 9월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거의 40도가 넘었던, 그래서 이삭이 그 고온을 피해서 그 온도가 낮을 때 꽃이 피는 그러한 것을 좀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주 정도 물을 줬다가 말렸거든요. 말리니까 뒤에서 보시다시피 소일 모이스처 컨텐트가 계속 3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절하여 이렇게 표면에서 물만 없는 정도가 아니라 크랙이 있고 추가적으로 잡초가 거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스팀이 올라오는 그런 환경에서 기르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화성에서 기른 건데 저녁이 되면 약간의 해무가 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 특허 출원을 하였고 특허 등록이 결정된 것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2일 날 제가 건조 온실을 다시 한번 찾았는데 2주 보통 재배 후 계속 건조 처리를 한 것이고 그런데 올해는 좀 출수기가 이상 저온이 있어가지고 잦은 비와 흐린 날씨가 있어서 출수기 고온 효과가 예년보다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세찬미하고 솔찬미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세찬미, 뒤에 있는 게 솔찬미인데 다른 벼들은 이렇게 쭉정이가 많아서 이삭이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 세찬미와 솔찬미는 쭉정이가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있고요. 왼쪽은 다른 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한 몇십 가지의 벼를 좀 심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보더라인은 조금 달라서 맨 끝에 쪽에 있는 벼들은 보더라인이라서 세찬미, 솔찬미와 구별이 됩니다. 세소는 서해안 간척지 고연분 1% 내외에서 등숙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품종보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년차 시험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이드로포닉 상태에서도 셀리니티 스크리닝을 해봤더니 예상한 대로 세소와 또 그 원래 모품종인 FL478만 염해에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산 간척지의 비지구에서 아주 염도가 높을 때 했는데 그림 C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대 6주차에서는 약 1.2%까지 상승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유명이 염해가 심하니까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식물들처럼 완전히 잘 자라는 그런 세소와 그렇지 못한 그 시스터 라인, 다른 라인을 쌀톨비라는 다른 라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쌀톨이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염분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더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인데 세소는 다행히도 그것을 극복한 그러한 벼가 되겠습니다. 솔찬미는 가뭄과 간척지에 강한 벼로서 일반 재배에서도 고수량이고 준수한 품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품종 출원이 되었고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찬미, 솔찬미 두 개는 그렇게 된 품종인데요. 특히 솔찬미는 일반 조건의 화성 2019년도를 보시면 다른 벼들 보다도 수량이 약 20-30%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간척지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쌀 수량이 아세미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품질 평가를 간단하게 해봤을 때 오히려 아세미보다도 더 좋은 품질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최고 품질미의 품질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기술을 설명회를 맞이하여 저희 그 세찬미와 솔찬미, 세소 이 세 개의 품종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 문의는 그린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고세리 이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